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초보자나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눈탱이를 친다고 해야 되나? 이쯤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은 기본적으로 돈이 움직이고 또 돈이 흘러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바닥 생리가 잘 모르면 아주 쉽게 눈탱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 절차나 부동산 용어 혹은 권리를 분석하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자신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약간의 어설픈 지식을 앞세우거나 잘못된 것을 맹신하게 되면 어떻게 그걸 또 귀신같이 알고 사기꾼들이 찰싹 달라붙어요. 물론 선의의 조언이나 꼭 필요한 도움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런 것을 애매하게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눈앞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야지, 오로지 상황만 보고 믿어야지 사람을 믿어서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바닥을 좀 지켜보면 돈 앞에서는 무한 변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부동산 경매에서 언제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 부동산 물건과 사랑에 빠질 때, 그때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의도치 않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왠지 그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고 낙찰만 받으면 그 아파트 가격이 쭉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파트에 반영되어 입찰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간절해지죠. 이때 초보자들이나 경험이 얕은 사람들은 시세 파악도 힘들어지고 또 쓸데없는 걱정을 슬슬 시작하게 되죠. 그냥 담담하게 자신이 직접 시세를 파악하고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눈을 또는 안목을 빌려오려고 해요. 자신이 평가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찾아가서 꼭 눈탱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기서부터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서 순식간에 제대로 된 눈탱이를 당하고 말죠. 그런데 어떻게 당했는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한 사실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낙찰이 되게끔 입찰 금액을 선정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부탁을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입찰 금액이 잘 되면 좋은데 그리고 본전밖에 안 되죠. 안 되면 곧바로 얼치기가 되고 또 욕을 덤태기로 얻어먹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요. 괜찮으니까 입찰 금액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느 정도 입찰 금액을 쓰면 이 물건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대충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낙찰되면 한턱 쏠게요. 정말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믿고 있고 꼭 어떻게든 낙찰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입찰 금액을 슬슬 높입니다. 반드시 낙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낙찰 금액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낙찰이 된다고만 하면 시도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요. 만약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어요. 게다가 2등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욕을 엄청 얻어먹습니다. 왜냐? 높게 불러줘서 이렇게 생돈을 날리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탓을 하죠. 반대로 불러준 입찰가대로 입찰했는데 낙찰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나는 더 높게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꼭 낙찰을 받고 싶었는데 낙찰가를 낮게 불러줘서 낙찰을 못 받았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은 부동산 경매밥을 나름 먹었던 사람인데도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믿으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순식간에 당하더라고요. 오피스텔 한 건물에 몇 개가 경매로 나왔다랍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입찰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입찰 금액을 넌지시 물어봤대요. 그 사람은 가장 높은 가격을 몇 개 불러주면서 입찰하라고 이 정도 금액은 써야 된다고 해서 썼답니다. 그래서 낙찰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죠. 입찰 가격을 불러준 사람은 같은 사건 번호에 다른 물건 번호 오피스텔에 아주 낮은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낮게 받은 오피스텔을 좋은 가격에 넘겨줄 테니까 사라고 했답니다. 이 바닥 생리가 나름 잘 아는 그런 사이였고 그런 관계였는데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이렇게 잘 아는 사이에서도 눈탱이를 치는데 웃기게도 스스로 눈탱이를 또 맞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경매 낙찰가를 봐도 그런 경우가 짐작이 되는 때가 있어요. 소위 아랫바지 윗바지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낙찰된 물건인데요. 감정가가 2억 8천이고 최저가가 2억 2,400만 원 그쯤 되네요. 그런데 낙찰가는 2억 6천, 거의 감정가에 가깝죠. 93% 정도를 썼으니까요.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입찰에 8명이나 들어왔어요. 2등 금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대충 21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좀 냄새가 나죠. 슬슬 이 바닥에서 눈탱이를 맞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타짜가 속인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경매 컨설팅에서 의뢰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2등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입찰을 의뢰한 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요. 물론 신뢰의 금이 짝짝 벌어지죠. 낙찰을 받았는데 2등과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면 왠지 전문가 냄새가 안 나고요. 믿음도 잘 안 가요.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몇 명이 들어와서 정확히 얼마의 낙찰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에 낙찰될 것인지. 그것은 오로지 신만이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약간 조작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작을 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컨설팅하는 사람은 입찰 금액을 높게 알려줍니다. 2억 6천2백만 원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의뢰자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2억 6천2백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2등이 2억 6천 179만 원 정도 써서 폐찰합니다.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은 정말 기분이 좋죠. 적어도 그날 하루는 세상의 모든 운이 나에게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죠. 당연히 기분 좋게 낙찰 받았으니까 수수료도 듬뿍 얹어주는 거죠. 그런데 찬찬히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행운을 조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2등을 잘 아는 사람에게 들러리를 서게 만들었다면 이제 좀 상상이 가시나요? 좀 끔찍하죠. 어떤 사기꾼들은 3등까지 들러리를 세운다고도 하더군요.
특히 3등까지 입찰가를 불러주는 법원에서는 이런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낙찰된 금액이 일반 매매로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이 바닥에서는 제대로 눈탱이 당한 셈이 돼버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2억 6,200만 원의 입찰 금액을 써놓고 들러리에게 6,210만 원 정도 낙찰받게 합니다. 그러면 의뢰를 했던 사람은 2등이 되어서 매우 아쉽죠. 정말 금액도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팔짝팔짝 뛰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치밀한 작전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등으로 6억 2,010만 원의 낙찰을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실수로 잘못 넣었거나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인감 도장을 찍지 않았다거나 만약 이렇게 되면 1등 낙찰자는 무효가 되고 차순위인 의뢰인이 낙찰을 딱하니 받는 거죠. 의뢰인은 정말 상쾌하고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심할 틈도 없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관계로 의심 같은 것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거죠. 마치 구름을 걷는 것처럼 모든 행운이 갑자기 자신에게 한꺼번에 몰려온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2등을 들러리 세우는 것을 아랫바지 선다. 1등을 들러리 세워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윗바지 선다고 이 바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낙찰자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렇게 해서 수수료는 왕창 뜯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보통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나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을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다음을 봐주려고 하면 당연히 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듭니다. 어떤 사항을 잘게 쪼개서 더더욱 돈을 많이 뜯을 연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 낙찰받은 그 이후의 일은 오로지 낙찰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면 순식간에 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요. 또 이런 눈탱이 상황을 몇 번 겪다 보면 그리고 의도치 않게 당해보면 이 눈탱이 각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낙찰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알고 시세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 이게 절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단순히 입찰 금액만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돈이 오가는, 돈이 흘러다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온갖 사기와 장난질이 진짜 난무합니다. 또 이런 사기와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서 안 당하려고 해도 작심하고 달려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본적인 실력은 좀 갖춰놨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금 호구로 보는구나. 아, 이것들이 지금 나를 눈탱이 치려고 준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재빠르게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달려들려고 하고 남들 말 믿기 좋아하면 진짜 이 바닥에서는 딱 호구강만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를 우대한다는 둥, 모든 것을 일임해 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처리하겠다고 한다는 둥, 그렇게 말만 번지르하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 말은 일단 의심하고 경계해보는 게 좋아요. 다들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수익을 내고 드러나 있는 손실을 좀 피하고 하는 것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확률이 높아져 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매번
전문가라고 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딱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곳이지 쉽게 남의 돈 먹으려고 하면 또 그만큼 나가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보고 항상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